성장 전략이 나왔네요. 세 번째. 그 성장 전략은 스케일업 또는 성장 전략이란 말이 나오면 마케팅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 좀 더 앞부분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구조로 가면 뭡니까? 시장성 또는 사업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케팅이라 뭐라 그랬죠? 어떻게 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나왔네요. 창업 아이템의, 내가 하려는 아이템의 시장의 분석은 어떠냐? 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거시 분석을 하는 거죠.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까지 나가실 필요는 없고요. 거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내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산업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트렌드 같은 거 분석하잖아요. 올해는 뭐 어떤 옷이 더 잘 팔릴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올해는 어떤 뭐 연금 펀드가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마다 다른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걸 분석해 보는 거죠. 내가 하는 예를 들어 작물이, 내가 올해 마늘을 해서 마늘 작물이 봤을 때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석상으로 봤을 때 올해 더 고가로 팔 수 있고 올해 더 시장 상황들이 좋더라. 예?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이게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차별화 등을 이제 기재하는 거죠. 요걸 이제 경쟁 환경이라 그러고, 아까 앞에 말했는 걸 우리가 산업 환경 또는 거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환경 분석이라고 그러죠. 환경 분석.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거시 환경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산업 환경 정도, 산업 환경,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경쟁 환경 정도 담아주시면 돼요. 그게 이 내용상 어떻게 표현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니까 경쟁사 자사라고 해서 경쟁 관계를 먼저 표시해놨어요. 이걸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환경이 있어요. 거시 환경이 있고, 산업 환경이 있고, 경쟁 환경이 있고, 내부 환경이 있어요. 내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모델상에 봤을 때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을 내부 환경 또는 내부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뭡니까? 이건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은 뭐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외부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거시 환경, 산업 환경, 경쟁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거시 환경, 산업 환경을 이제 같이 포함해서 담기도 하고요. 따로따로 담기도 하는데, 뭐 구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진짜 컨설팅 보고서를 쓰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사업계획서 실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환경 정도는 분석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 산업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이고 있으면 마늘을 내만 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농가고 있고, 그러면 경쟁 환경이 예를 들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마늘 가면 의성이 생각나는데, 그럼 의성이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마늘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신품종을 어떤 걸 개발했는지, 그게 다 경쟁 관계 아닙니까? 경쟁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쟁 환경을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인데, 이 제품을 갖다가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사의 제품이 낫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성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속성을 어디에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아이템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일단은 TV 쪽이기 때문에 기능성, 무게, TV 스크린, 디자인, 가격, 소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속성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 가지고 기준점이 뭡니까? 그럼 기존에
경쟁사 중국 제품들이 이런 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겠죠. 그럼 이 나오는 걸 갖다가 내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개선된 보완된 걸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선 보완된 제품, 팔리는 제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경쟁 제품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요게 경쟁 환경이란 말입니다. 요거를 예시로 해서 요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걸 기술식으로 밑에 풀을 수가 있겠죠.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의 기능성 차이는 뭐가 어떻다. 그리고 무게는 어떻고 TV 스크린은 어떻고 또 이 표를 가지고 밑에 글로서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는 이 표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경쟁 환경인 겁니다. 일단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가이드 준구에 의거해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여러 가지 고급 교육도 받고 하시면 주관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는 방향을 더 강조할 때는 더 많이 구체화 시킬 수도 있고 이게 강조할 게 좀 적다고 하실 때는 좀 줄여가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제 일반적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 환경이죠. 거시 환경. 옆에 이제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림. 우측에. 그림 보시면 대형 할인점은 어떻고, 인터넷 서점, 이제 서점에 관계돼가지고 시장 분석을 한 거네요. 우리가 직접 시장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야 되겠죠.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출처가 남아 있고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이 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반반씩 지금 차지하고 대형 서점이 그래도 약간 더 많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터넷 서점이 더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시기는 제가 뺐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의 거의 반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산업군에, 이걸 산업군이라 그러죠. 주류 산업이면 주류 산업군, 서점이면 서점 산업군, 같은 산업의 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군이라고 하고 산업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강이면 철강 산업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산업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밑에 또 점이 표시되어 있고 줄표가 있죠. 거기에 이걸 보고 또 기술해 주는 거죠. 인터넷 서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 이런 업체들이 있고 대형 서점은 어디가 속하고 지역 서점은 무엇을 어디가 속하는데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어떻다, 뭐가 어떻고 이게 향후에는 뭡니까? 결론까지 내주면 좋죠. 자기 의견, 시사점. 그래서 향후에는 인터넷 서점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케팅 실행 전략에서 그럼 내가 하는 게 어떤 책 관련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앞에 아이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뭡니까? 내가 하는 산업이 온라인 산업에 연관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산업의 방향, 시장의 방향과 산업의 방향과 내가 하려는 게 트렌드가 같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산업 환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옆에 보면 마케팅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요 마케팅 실행은 내가 직접 어떤 실행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산업 환경은 뭡니까? 산업의 흐름을 갖다가 여기 적고 내가 그걸 갖다가 풀이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환경도 기존에 앞에서 보니까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런 현황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럼 이래 나타냈으면 우호적인 방향과 내가 경쟁 우위가 있는 이 방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 마케팅의 실행은 뭡니까? 판촉, 홍보, 여기다 있는 제품 가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실행 방법입니다. 마케팅 실행 방법.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가 마케팅에서 STP, 4P란 말이 있거든요. 그 STP에 가는 거는 전략 부분이고
우리가 4P에 관한 거는 이 실행 부분입니다. 제품 가격, 유통, 판촉 활동에 영어로 하면은 이게 다 P가 붙기 때문에 4P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뭐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자를 따서 우리가 4P, 뭐 4P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 방향은 요거는 이제 방향 제시는 마케팅 책에 나오는 거죠. 제품 가격, 유통, 판촉 활동 측면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 제품 가격 측면에서는 핵심 혜택, 유형 제품, 확장 제품, 판매 가격. 여기서 핵심 혜택,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은 마케팅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직접 내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혜택이 설치비 같고 편의성, 인테리어 효과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기존 제품보다 뭔가 개선 보완된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핵심 혜택이 되겠죠. 그리고 유형 제품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현해 주려고 하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그의 내용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설명서 들어가 있고 포장 박스, 낙서모, 박스 포장, 뭐 안에 또 구체적인 내용물이 있겠죠. 그런 걸 유형 제품이라고 그러고, 그럼 확장 제품은 이게 서비스, 확장해서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형태가 있는 걸 파는데 향후에 이게 서비스 측면에서 무상 교환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담아두는 거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개당 얼마 정도에 우리가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이 사람이 이 창업자가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핵심 혜택, 유형 제품, 확장 제품 가격이 정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판매할 것이냐. 유통은 왜 필요한 거죠? 고객한테 전달되는 수단이 유통입니다. 또는 채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통이 필요한데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보니까 오픈마켓 또는 소셜 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택배 서비스, 공유몰 등을 활용하겠다. 요걸 활용해서 고객한테 접촉하겠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유통에는 크게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도소매가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더 확장해가지고 다른 채널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보면 일반적인 유통 또는 채널보다는 여러분께서 새로운 채널을 개발해서 그걸 사업계획서에 담아주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 혜택이란 게 뭡니까? 더 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높게 볼 수 있겠죠.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그 온라인 어떻게 하겠다, 오프라인 많이 알려진 거 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많이 알려진 위주로 하는 것 플러스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개발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겠죠, 미세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판촉 활동. 판촉 활동은 여러분 길거리 가시면 많이 판촉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뭐 대형 인형이 서 있는 것도 그것도 판촉 활동인 거죠. 그리고 1+1, 그리고 반값 할인 이런 게 다 판촉 활동들이죠. 뭐 그런 체험에서 판촉 활동으로 체험 마케팅을 하겠다든지, 그 해외 사이트에 등록 판매, SNS, 홍보 진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판촉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거시시장 또는 산업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좌측에는 우리가 직접 판매 형식을 어떤 유형의 제품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가 판매하겠다. 요걸 적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뭐 신체적인 시장과 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자 역량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몇 개를 했죠? 몇 개를 했습니까? 문제 제기하셨고, 솔루션 하셨고, 그리고 마케팅, 성장 전략, 요 세 가지를 하신 거고, 마지막에
대표자 이제 역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정리를 하면 앞에 문제제기 솔루션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적고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성장 전략에서는 마케팅에 관한 거, 산업 또는 거시 환경에 관한 거, 내가 또 직접 실행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았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기술성과 시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대표자가 역량을 적는 겁니다. 대표자 보유 역량을 보니까 대표자 현황 및 역량, 이거는 왜 적는 겁니까? 밑에 가이드를 보니까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해. 관련이 있으면은 역량이 우리가 높다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기계를 개발하는데 대표자의 역량을 보니까 관련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과도 틀리고 전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상관관계가 없다. 이래 되면 대표자의 역량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저거 앞에 있는 내용, 기술성과 시장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이템을 정해서 앞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기술해 줬었으면 그와 관련된 역량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거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역량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적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 관련해서 뭐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뭐 이걸 통해서 내가 관련해서 유학을 갔다 왔는지, 체험을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걸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건 다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는 왜 씁니까? 이해관계자 설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서의 그 본질은 나중에 뭐 자기 검증하는, 향후에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게 목적이겠죠. 아까 앞에서도 뭐 비행기 그림도 보고 뭐 계기판 그림도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본질적인 게 가깝죠. 그래 하는 게 목적이지만 뭐 잘해가지고 매출도 올리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게 목적이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창업했을 경우에 역량이 낮지 않습니까? 인적 역량이나 물적 역량이나 어떤 핵심 활동들이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그게 좀 더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화수분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적에서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해드렸죠. 지역 경제,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매출을 향상하는 거지만 이것이 더욱더 지속성을 가질 때 채용 인원도 늘어나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또 세금 잘 내면 그 돈이 또 그 다음 창업자들한테 또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겠죠. 이게 내 하나 잘 되는 게 내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써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현황 및 역량은 관련된 거.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요즘은 이제 대표자 역량만 보는 게 아니고 창업팀을 본다 그랬어요. 창업자의 역량을 보는 게 있고 창업팀의 역량을 보는 게 있어요. 표준사업계획서는 창업팀의 역량을 보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이 있다면 그거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창업자의 역량이라 그래가 창업자의 역량만 있는 게 아니고 창업자의 역량이라도 내가 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걸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좀 더 세분화돼서 인적 역량이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걸 어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대표자 역량을 이야기했고, 이 공급자, 구매자라고 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가 우리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랬죠? 그 네트워크
파트너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는 좀 더 파트너에 가깝죠. 공급자, 구매자는, 공급은 내가 제조하려는 그에 대한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내가 재료를 공급받아서 유형의 물건을 만들면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표자의 역량을 표현할 때 좀 더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공급은 어떤 업체에서 받아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또 구매자에 대해서도 내가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구매처가 이미 계획이 써 있다 하면 더욱더 유리할 수 있죠. 상대방한테 어필할 때. 이제 공급자, 구매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거지만 아직 창업 초기고 할 때. 그럼 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급자는 어떤 업체, 구매자는 어떤 어디에 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구매처가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기 이렇게 실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